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지친 당신을 위한 101가지 선물 힐링 한 스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도, 미움이나 감정의 상태, 성향, 전체적인 마음의 양상. 햇살 쪽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헬런 켈러 말입니다. 그 다음 빅토르 프랭클의 말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살 때 어떤 사람들은 막사를 걸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자신의 빵 조각을 나눠주곤 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진실을 알려준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자유, 즉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태도가 전부다. 섹시 여배우 세메이 웨스트는 80대에도 자신이 20대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녀의 계산이 틀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영리한 사람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들며 작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중국 속담. 꼬리를 흔드는 개는 물리지 않는다. 일본 속담입니다. 우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 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꼽으라면 아마도 낙담하기일 것이다. 지나치게 이성적인 태도에 대한 의무감을 버리면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긍정적 결과에 대한 희망뿐 아니라 자유롭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자신감 있고 너그럽고 억울하고 화내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두렵고 침울하고 비관적이고 심지어 끔찍한 태도까지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요. 여자의 얼굴을 한 하나님에서 저자인 세리 앤더슨과 패트리카 앤더슨은 이렇게 썼다. 아는 척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감싼 허 위에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원한다면 비는 우리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연민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인 데일 밀만은 한 소년의 열렬한 의지와 태도를 이야기로 그린 바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한 소녀가 희귀한 치명적 질병에 걸려 캘리포니아의 병원에 입원한다. 그녀가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5살 많은 오빠의 피를 수혈하는 것뿐이었다. 마침 소녀는 기적처럼 똑같은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았기에 병에 맞설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소녀는 수혈을 결심하기 전 아주 잠시만 망설였을 뿐이었다. 소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리즈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수혈을 하는 동안 리즈의 뺨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소녀는 미소 지었다. 그 후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이제는 제가 죽는 건가요? 너무나 어린 소녀는 의사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 그는 여동생에게 피를 모두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힐링 한 스푼. 나의 태도를 자각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은 내 안에 치유의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태도죠. 태도. 지금 제가 책을 읽는 것도 태도죠. 그리고 지금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도 태도죠. 방송을 청취하겠다는 그 선택을 한 그 태도죠. 정말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똑같은 일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늘상 해오던 일관적인 평상시 해오던 그런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흘러가요.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항상 부부 싸움을 하면은 누가 잘못했든 간에 저는 이제 어떤 사람과 그게 남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
좀 불편한 관계 있죠. 그런 관계를 제가 못 견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든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관계, 갈등이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제가 좀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편이면 더하죠. 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같이 이제 생활해야 되는 부부 관계가 부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과 남편과 스트레스 관계에 있다는 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걸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뭐 6개월이고 그 냉담에 담을 쌓아놓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처음에는 존경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저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독하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남편이 고쳐지겠구나. 근데 제가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거, 그건 진짜 얼굴성스림 같아요.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 어떤 극단적인 사건과 그런 경험을 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일상 속에서 변하기 힘들죠. 근데 제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항상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나고 뭐 부부 싸움이나 작은 싸움의 단초가 생겨서 다투었을 때 늘 제가 먼저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이제 그 관계를 빨리 풀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제 그러죠. 아, 여보 내가 미안하다면서 내가 잘못했는 것 같다면서. 근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속으로는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어. 그렇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야. 역시 나는 속이 넓은 여자야. 그래서 이렇게 합리하면서 이제 풀죠. 근데 그게 결코 이제 뭐 쉬운 일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왜냐? 저희 살아온 삶이었거든, 그게요.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태도이죠, 태도.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심리를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그 진정한 태도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제가 남편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고 그냥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짓 기제가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고 했지만 결국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또 같은 걸로 또 문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결국 해결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냉담하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예전보다는 좀 더 뭐라 하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어떤 문 다투었다 이러면은 조금 더 금방 제가 돌아서서 마음이 없는 있잖아요. 아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이 말을 빨리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그게 진정히 내한테 우러나온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돌아서서 뭐 진짜 한 10분, 20분 안 돼요. 어떤 데는 뭐 돌아서 금방 방문 나와주면 다시 들어가요. 심하죠. 이게 좀 에피소드를 알 수 있는데 결혼하고 이제 쉬는 때 좋잖아요. 좋다가도 이제 어느 날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주위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처음에 사올 때 부부지간에 처음에 사올 때 그때 길을 잘 들여야 된다면서 보따리를 사서 친정으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생각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일로 그 무슨 일로 사는지도 모르고 사오고 제가 이제 그때 차가 없었을 때였으니까 택시를 타면서 이제 친정이 이제 그때 장성동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양학동에 살았나? 하여튼 양학동 살고 하여튼 별로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한 택시 타고 그 보따리 샀죠. 근데 보따리 사도 남편이 뭐 보따리 말렸으면 안 샀을 텐데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따리를 살고 그 말을 듣고 보따리 사고 택시 타고 한 5분? 6분쯤 갔나? 갑자기 남편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자존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필요 없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세어봤자 그게 서로 이제 밀당이 나죠. 밀당이고 서로가 이제 피곤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사실 자존심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게 결국은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이 정도다. 당신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그게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거 생각하거든. 내가 나를 좀 바라봐줘, 나를 좀 알아봐줘, 제발 좀 나를 사랑해줘, 나를 좀 돌아봐줘, 나를 돌봐줘, 나 좀 케어해줘. 이렇게 해갖고 받는 사랑은 과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사랑은 이제 주는 것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태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태도에 대한 거는 조금 변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뭐 나의 자존심을 다 죽이고 남편에게 완전히 뭐 헌신이 아니죠. 그건 거짓 헌신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도 저는 사실 좀 대충대충 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태도도 좀 바꿔야 된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진지하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젊을 때죠. 그러니까 아가씨 때, 미혼 때는 참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 진지함은 못 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는 게 바쁘니까 진지해지기보다는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너무 많잖아요. 뭐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도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뭐 나 이제 역할이 뭐 갑자기 막 너무 많아지니까 과부하 걸리니까 진지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선 닥치는 것부터 해결해 가기에 바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오늘의 그 태도, 그러니까 저의 삶의 태도는 저는 제 자신이 살았을 때 좀 긍정적인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일방적인 긍정, 일방적인 헌신, 일방적인 사랑 여기에 좀 제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저에 대한 태도인데 그 남편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제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과연 그거를 인정해주고 물론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는 상관없겠지만 인정해줄까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는 하겠죠 물론. 근데 그거를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한 만큼 그들이 과연 고마워할까 나의 태도가 그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진실되었을까 하는 거는 제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나 자신을 위한 내가 편하기 위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